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엑셀에서도 차트 사용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기능이 좀 많긴 하지만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두면 파워포인트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머릿속에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차트 슬라이드는 기능이 조금 많아서,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약간 각각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헷갈림이 가장 앞서거든요. 책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자, 상단에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차트 제목, 세로값 축, 그림 영역, 데이터표, 범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근데 솔직히 보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라는 그런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보시면 100점이라는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를 하지만 그만큼 이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실하게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차트 슬라이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한 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을 하면서 결과물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봐야 합니다. 실시간으로요. 계속.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기능만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와 내가 푼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름은 저희가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차트 슬라이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제목이고요. 제목을 작성해 준 다음엔 이제 차트 작성하겠습니다. 차트는 차트 모양. 차트 삽입을 눌러서 문제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글꼴 도둠 16 외곽선. 근데 요 뒤에 거는 아마 조금 있으면 잊어버릴 거예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만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확인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엑셀 창이 뜹니다. 자, 여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림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작성을 할 때는 작성하고 탭키 눌러서 작성하고 탭키 눌러서 작성하고 또 그 옆에도 작성하고 3월이라고 쓰는데 책에 보면 2014년 엔터 3월이에요. 근데 얘는 한 칸에다가 두 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Alt 엔터를 눌러주고 3월이라고 써줘야지만 같은 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도 동일하게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작성을 해준 후에는 저희는 여기까지만 필요하므로 모서리를 잡고 위로 올려주게 되면 여기만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자, 보면 저희가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다르죠? 물량 천통 비중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2014년 3월이 가로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엑셀을 끄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면 다시 엑셀 창이 뜨면서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또 뜹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바꾸겠다. 가로와 세로를 바꾸겠다 라고 해서 행렬 전환 눌러주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고 엑셀 창은 끄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가로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 글꼴 도둠 16 외곽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글꼴 도둠 16, 거기다 외곽선은 테두리죠. 테두리.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 테두리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책에 보면 제목이 있고요. 밑에 표 형태가 나와 있어요. 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디자인에 가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서 5번째 레이아웃 5번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러면 밑에 표가 나왔고요. 위에 차트 제목이라는 것도 나왔고 왼쪽에 숫자와 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이에요.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거, 이제 세부 조건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콤마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없어요. 자, 그거는 원본에 콤마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헉, 그러면 작성할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콤마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그게 쉬운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위에 데이터 선택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 창은 꺼주고요. 필요 없으니까요. 이거 한번 했으니까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범위를 잡고요. 위에 보면 표시형 시계의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콤마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X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세부 조건들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보면 궁서 24, 궁서 24, 거기다가 굵게 되어 있고요. 채우기는 흰색, 서식이죠. 항상 색깔은 서식이에요. 흰색으로 채워주고 테두리, 윤곽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넣어주래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모양도 있네요. 오프셋 위쪽, 마우스를 갖다 두면 위쪽 나와 있죠. 선택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작성, 수정해줘야겠죠.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목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차트 영역? 어딨지? 그래서 차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식. 그러면 여기에 차트 영역인지 계열이 비중인지 뭐 그림 영역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와 똑같이 차트 영역 선택한 후에 노랑,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죠. 자, 그 상태에서 왼쪽에 축 제목이라고 하는 거 책에 나와 있나요? 없으니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보는데 숫자나 뭐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죠. 요거는 일단은 세부 조건에는 아직 없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차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명시되어 있는 걸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과 문제와,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문제가 다른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이유는
항목이 보시면 다른 항목들은 뭐 3개, 뭐 적으면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목을 먼저 다 완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와 같은지 다른지 그걸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데이터 서식에 비중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보조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일단 보면 이 비중이라는 계열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얘는 단위가 10만 단위죠. 10만 단위인데 얘는 100도 안 돼요. 그죠? 100도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얘를 그대로, 물량 그대로 보이자니 비중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중은 다르게 표현을 하겠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이 비중은 숫자가 오른쪽을 참고하여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에는 이 차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중에는 이 차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볼 때는 왼쪽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숫자를 보는 거죠.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건 기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은 보조하겠다라고 해서 이 이름이 보조축이에요. 이제 보조축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두 개의 숫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표현을 하지 못해서 오른쪽에 보조축을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중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난 선택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중 선택을 해주면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에 보조축이라고 했는데 보조축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축을 먼저 할게요. 선택 영역 서식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 눌러서 서식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눌러주게 되면 보조축. 자, 그럼 보조축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숫자 나왔죠? 이게 이제 보조축이에요.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는 꺾은 선형으로 보이겠다. 왜냐? 두 개가 겹쳐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눌러주고 확인하면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죠. 자, 이게 보조축. 이제 문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요번에 문제는 값 표시를 하겠다. 2014년의 비중 계열만. 2013년에 비중이라는 계열. 요거죠. 요게 값 표시라고 합니다. 얘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도 해요. 그 문구를 알아주셔야 돼요. 데이터 레이블이다 라고 알고 선택해서 뭔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한 번 선택했을 경우에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저희 아까 처음에 레이아웃 들어간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레이아웃 요거랑 동일한 형식인데 레이아웃 들어가서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이름을 누르고 이거 기점으로 위쪽이죠. 위쪽 눌러주면 숫자가 다음과 같이 뜹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그 다음 문제는 데이터 테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 아래에 있는 표기 때문에 저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도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였습니다. 그럼 도형 제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들이. 자, 그래서 요거 수정해 볼게요.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뜹니다. 옵션. 최소값은 0부터 시작하죠. 최대값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20만이죠. 그래서 20만. 주 단위는 요 숫자 단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 단위는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0부터 그 다음 숫자, 책에는 0 다음에 5만이죠. 그래서 여기는 5만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음 칸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표시가 돼요. 요거는 저장 버튼이 없고 그냥 닫기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없는 거죠. 취소하려면 닫기하고 되돌아가기 눌러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끝이 아니에요. 보면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긴 숫자가 0인데 이건 또 표시 형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시 형식. 여기 보면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볼까요? 숫자로 바꿨더니 0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닫기. 이러면 왼쪽에 있는 축이 완성이 됩니다. 보면 가만히 올려두면 세로값 축. 자,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쪽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 보면 0부터 80인데 지금 64부터 70이에요. 오른쪽 축서식 보면 최소값은 0부터니까 0, 최대값은 80이니까 80. 자, 이러면 엄청 많아져요. 짠! 왜냐면 고정, 주 단위가 1씩밖에 차이가 안 나서 80개가 표현이 되거든요. 책에 보면 0하고 20과의 차이는 20이죠. 그래서 20 해주고 다른 칸으로 넘어가면 짠! 하고 보이죠. 닫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거슬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선들이 책에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지우는데 잘 선택해줘야 되는 게 아무데나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그림 영역의 색깔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선을 지우겠다라고 해서 선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아, 선택이 잘 됐구나 해서 딜리트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지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끝이 아니에요. 하나를 저희가 또 빼먹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빼먹은 거고요. 자,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 짝대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면 이 짝대기를 위한 게 주눈금.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바깥쪽이죠. 그래서 바깥쪽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형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되게 많아 보이죠? 되게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금방 다 소화가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삽입에 가서 이제 도형 추가할게요. 도형 눌러서 도형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자, 도형에도 서식이 있죠. 채우기는 파란색으로 적용을 하고, 파란색 적용을 하고, 외곽선은 없음, 그리고 도둠에 18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둠 18 해주고, 보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투명도 요것도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서식 여기 있는 투명도로 50 주면 됩니다. 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보러 갈게요. 누르고 움직이면 뒤에 게 보이죠? 그럼 투명한 거죠. 여기서 이제 글자를 써주면 완벽하게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예제도 같이 해봐야겠죠? 항상 다음 슬라이드나 아니면 뭔가 대대적인 작업을 했다 하면 저장,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면 요번에는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제목 먼저 써주시고요. 자, 제목을 써주고 난 후에는 이제는 차트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차트 삽입 눌러서 문제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자, 그러면 표에 있는 걸 그대로 작성하면 되죠. 자,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단축키를 사용을 해요. 그죠? 탭 키를 눌러서 탭.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위로 올려주고요. 자, 엑셀 창은 종료합니다. 종료하고 나면 이게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행렬 전환 눌러주고요. 확인 누릅니다. 엑셀 창은 종료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을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도둠, 아이고, 도둠 16 거기다가 외곽선. 근데 여기서 항상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 특정 일부분을 선택하고 글꼴을 바꾸고 외곽선을 넣어줘요. 잘못된 거죠. 꼭 차트를 눌러서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글꼴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디자인 탭에서 저희는 이제 제목하고 표가 있으니까 레이아웃 5번 누르게 되면 제목과 표가 나오고요. 쭉 제목 지금도 필요 없죠? 선택해서 딜리트. 제목에 대한 서식 같이 지정해 줄게요. 궁서 24 굵게. 항상 색깔 서식 배경은 흰색으로 하되 윤곽선 테두리를 주겠다.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을 주겠다 해서 됐고요. 그러면 작성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목은 끝났고 차트 영역 여기 없어요. 차트 눌러주면 나와요. 그래서 서식 차트 영역 노란색, 그리고 그림 영역 흰색,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데이터 서식 보면 석사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자, 석사는 얘죠. 이거 전번에 했던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선택하기가 편하네요. 선택 영역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도 바꿀게요.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리고 가표시라는 게 있네요. 학사 계열만 가표시를 하겠다. 학사 계열 파란색이죠. 선택을 하고 요번에는 전체 다에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름이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엔 데이터 테이블 표시 저희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문제에 되어 있는 거 도형 빼고요. 자, 이젠 차이점을 같이 보면서 수정을 할게요. 나머지 여기죠. 여기도 차이가 있죠. 오른쪽 축서식 최대값 80 맞고요. 최소값 0 맞고요. 주 단위가 다르네요. 주 단위는 20. 그리고 보면 주 눈금, 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눈금이 바깥쪽 요거 조그맣게 나오는 거 바깥쪽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닫기. 오른쪽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0, 70까지 다 제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 이제 또 보이네요. 선 선택하고 땡땡땡땡 선택되어 있는 거 보고 딜리트.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봐보면 차이가 없죠. 색상은 지정을 따로 해주지 않았으면 굳이 선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을 삽입해서 보면 글꼴 먼저 도둠 이탈되어 있고 채우기는 파랑 적용, 그리고 윤곽선 없음. 자, 투명한 거
서식 들어가면 50 하면 되죠. 취업률 증가. 글씨가 하얀색이네요. 글씨 감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자, 되었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제목 먼저 입력해 줄게요. 입력하고 나면 차트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다 작성을 해주고 나면 위로 올려주고 X 한번 눌렀다가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눌러주고 확인. 그리고 다시 X. 그럼 완벽히 됐죠? 이 상태에서 글꼴 먼저 적용할게요. 글꼴 도둠 16 외곽선이에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도둠 16 서식에서 외곽선. 자,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를 레이아웃 5번. 축 제목 없으니 딜리트. 제목 먼저 설정 들어갈게요. 궁서 24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 그림자.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차트 영역 주황 채우기 흰색. 자, 보면은 원래 기존에는 여기서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알죠? 차트 영역이 여기라는 거. 선택하고 채우기. 그림 영역은 여기에요. 선택하고 채우기.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미국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겠다. 미국이라는 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선택하고 선택 영역 서식. 보조축. 그 다음에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에 확인 해주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오고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밑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는 되어 있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왼쪽 0부터 60까지 똑같고요. 하지만 이 짝대기가 없네요. 선택해서 오른쪽 축 서식 주는 꿈 바깥쪽 닫기. 오른쪽도 볼게요. 0부터 60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실선 선택해서 딜리트. 세부 조건에서 저희가 하나 뺐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뺐네요. 가표시 미국 계열의 PDA 요소만 요 요소만 값을 표시하겠다. 선택 한번 하고 얘만 한 번 더 다시 해주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위쪽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자, 다른 변화 크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도형만 넣어주면 완벽하게 됩니다. 도형 들어가서 선택해서 넣어주고 도형 채우기는 파랑 윤곽선 없음 투명도는 50 그리고 홈에서 도둠 해주고 18 해주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도 해줘야겠죠. 높은 성장률. 글자가 흰색이니 감정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저장까지 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별거 없는데 이제 모르는 거, 생소한 게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니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잘 되기를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제일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도형 슬라이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